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전쟁이란 이슈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 거고요. 지지력 재확인, 그래서 더욱더 튼튼한 반등 확인, 이런 걸 한 거고요. 유럽 증시는 아직 그렇진 못합니다. 악재 때문에 하락 마감을 해서 탄력적인 반등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유럽 증시, 독일 증시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싶으면 여기 정도를 넘어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하락을 하면서 여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단기 바닥을 만들어낸 건 확실해요. 단기 바닥은 여기 있는데 탄력적인 반등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탄력적인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일단 미국 증시 분위기 좋으니까 이 단기 바닥도 확인을 했으니까 조금 더 올라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증시가 오늘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어제 유럽 증시가 했던 것처럼 이겁니다. 그 전날 탄력적인 반등을 그러니까 그 탄력적인 반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자체를 이제 오늘 한국 증시가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넘어간다면 한국 증시도 탄력적인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어딘가를 넘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또 그냥 하락이 둔화되는 선에서 옆으로 벨벨벨벨 기다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가 할 건 이거다. 유럽 증시는 이랬다라고 일단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미국 증시는 보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부터 지 혼자 좀 더 상승을 더 이어나갔네요. 그죠?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시장 분위기는 전쟁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하락장을 끝내는 것은 그 호재가 아니고 악재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금요일 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왔던 전쟁 이런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금요일날 고용지표 나왔다는 거 악재였지만 시장은 오히려 강한 매수세를 등장시켰다. 그리고 전쟁 분명히 겉으로 보면 악재이지만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아무 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움직임도 뒷받침이 되었을 때 이런 역발상도 같이 해주면 좋은 겁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하락이 좀 과하거나 단기적으로 혹은 너무 상승이 과하거나 좀 이런 상황에서 역발상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런 식으로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는 이런 때 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 좀 혼란한 특히 심리에 의한 영향이 커졌을 때 그런 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지 아무 때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근데 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는 대로 보고 지금과 같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서 시장이 몇 주간 빠졌잖아요. 몇 주간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너무 하락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까지 내려왔던 최근 이런 때는 그런 어떤 역발상 이런 거를 좀 실전 투자에도 좀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때였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히려 하락 출발했다가 또 상승 마감으로 한 거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지력이 다시 한번 더 강화가 됐겠죠. 그죠? 전일 급등했던 게 진짜였구나라는 걸 재확인한 거고요.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상승에 대한 신뢰도, 지지력 재확인 이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자리들은 다 돌파 한착했고요. 이제 또다시 매우 중요한 저항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S&P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딱 봐도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가 한 4380 정도 됩니다. 4380 매우 무거운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못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올랐던 거 별 의미 없다. 이 자리를 넘어가면 4380을 넘어가면 진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넘지 못하면 그냥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그래도 시장이 좀 강하네. 이거 좀 고민 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별 의미 없다. 오늘 밤에 이걸 넘어갈지 말지 중요한 자리에서 테스트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중요한 자리에 대한 테스트는 몇 거래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중요한 저항이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못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다시 또 한 숟가락 얹고 물론 가능한 생각입니다만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자리 넘지 못 넘는지
그런 테스트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봐가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죠? 맞는데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 자리 언제 넘느냐,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결정하는데 몇 거래일 정도 걸리니까 보고 움직이자고요. 보고. 예. 분명히 상승은 끝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7월까지 올랐던 거 끝낸 거예요. 일단 상승은 끝냈는데 이제 그 하락 중에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요거를 이제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걸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됐고요. 나스닥은 뭐 그냥 탄력적으로 잘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분봉입니다. 이게 워낙 나스닥이 좁은 범위 내에서 요즘 더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그 나스닥은 아직도 직전 저점을 낮추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 의미 있는 하락 이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냥 상승 중에 어떤 기간 조정 정도로도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이 사실 정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석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정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강했으면은요, 이거는 지난 7월까지 올랐던 상승에 대한 기간 조정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지금 일단 하방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정석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일단 알아는 놓고, 워낙 좁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봉을 좀 일봉이 아니고 분봉을 좀 봐야 지지와 저항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30분 봉입니다. 나스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30분 봉을 보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좋아하는 주기의 그런 분봉이라서 30분 봉 보는 건데, 지난번에 이 몇 주간의 하락이 시작됐던 중요한 자리가 결과적으로 15,270을 붕괴시키면서 이 하락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 자리가 중요했던 자리예요. 다시 15,270짜리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도전할 것 같고요. 중요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돌파 한착되면 다음번에 15,460, 47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저항들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앞으로 나스닥의 상승이 이제 이런 무거운 저항 자리들을 만나서 좀 둔화가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고, 이런 자리에서 움직임을 보고 이제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자면은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자리에서 하방을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런 자리에 올라오니까 뭐예요? 기존 보유자는 위험 관리, 기존 하방 포지션 보유자들은 위험 관리를 이제 슬슬 고려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자리가 하방 진입의 기회로 생각될 수 있지만 기존 보유자들은 대응이 달라야 돼요.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중요한 저항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위쪽에 저항이 둘 다 있습니다. 미국 증시 S&P고 나스닥이고 다 저항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그 튼튼하게 어떤 하방경 직성도 확인을 했고요. 올라오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 증시는 더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강하고요. S&P는 약하기 때문에 S&P는 명확하게 반등식 매도 전략이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 강했어요. 애플도 잘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조금 약했지만 양봉으로 마감해서 지지력 확인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저항에 맞닥뜨리긴 했습니다. 여기가 저항이에요. 보시면요. 딱 봐도 보이죠. 어딘가에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죠. 180 정도 부근이 여기 어딘가가 일단 저항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여기 180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던 이 하락 추세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까지는 그래 올라올 수 있어. 이 정도인데 180 넘어서부터는 이거 하락을 끝내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신나게 잘 올라온 건 맞는데 중요한 저항에 다들 부딪히긴 했어요.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거 좀 볼게요. 변동성 지수 보면은 좀 명확하게 좀 그런 게 좀 잘 드러나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죠.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어제 갭 상승을 했었는데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을 만들어냈죠. 넘어가지 못하면은 더욱더 강하게 죽어버린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20에서 저항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죽는 게 자연스러운 때가 돼버렸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지금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S&P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에 저항이 있고요. 나스닥 어딘가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빅스에도 지지력이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 보시면은 여기 어딘가가 대략적으로 어떤 매물대입니다. 여기 어떤 지지력이에요. 시장이 계속 안정적으로 변할지 아니면 어쩔지는 일단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오늘 밤부터 좀 지켜보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조금 좀 중요한 자리에 바닥들이긴 했죠. 그죠?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 혹은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장에 다시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이벤트는 별로 없고요. 주 후반이 되면은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수요일 밤인가에 FOMC 의사록 공개되고요. 목요일 밤인가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오늘 밤에 중요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뭐 채권 시장 휴장이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뭐 휴장이고 뭐고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시장 분위기만 알면 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 참고하면 되죠. 선물 시장 거래량이 좀 어제 적어가지고 미국 국채 선물 시장, 10년물 국채 선물 시장 거래량이 적어서 좀 그 신뢰도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명확한 반응은 보여준 거예요.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채권 사람들이 샀어요. 전쟁 났으니까 안전자산 사야지 뭐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것 때문인지 분명한 건 채권 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증시가 오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전쟁이 났긴 했지만 돈의 논리가 우선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올랐다. 증시는 잘 올랐다라는 거고 금리는 결과적으로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단기 고점인 게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강력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끝났는지는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금리의 상승세는 다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금리는 하락입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나스닥을 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나요? 지난 몇 달간 야 이거 하락으로 전환되냐 마냐 간절기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금리가 지금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어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나 이제 약간 어떤 좀 하락 이제 어떤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면은 금리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까딱 잘못하면 또 다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나 지금 치솟고 있는 국제 유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근데 이 금리의 상승은 더 지속되어야 맞습니다. 이슈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기술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 금리의 상승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고점은 일단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가벼운 조정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가벼운 조정을 보이니까 그 틈을 삐집고 올라와가지고 증시는 올라가고 있다. 증시는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달러도 어젯밤에 떨어졌죠. 예.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뭐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죠? 예. 하여튼간 그 달러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모든 것이 우호적이죠. 그죠? 한동안 올라왔던 이런 것들 지금 조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지금 금리와 달러의 상승이 한동안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증시는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직 지금 이 흐름, 금리와 달러의 상승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단기 바닥을 만들고 반등 중이지만 완전히 하락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큰 소리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술적인 분석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댈러스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뭐 약간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어젯밤에 그 달러 금리 선물이 상승하는데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최근에 채권 시장의 긴축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금리가 치솟고 있는 게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말일 수 있죠. 비둘기파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당장 시장은 좋긴 한데,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그 우려를 살짝 담고 있는 그런 발언인 거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미국 경제가 분명히 강하긴 강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맞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에요. 이 발언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하여튼 어제 금리는 분명히 떨어진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그 금리 인상 확률 변화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7% 고용지표 발표되고 27%까지 올라갔던 이 금리 인상, 25bp 인상 확률은 12%까지 어젯밤에 많이 떨어졌죠. 이것 때문에 어젯밤 금리는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안정이 된 거고요. 주식시장은 사실 이렇게 보면 별로 전쟁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는 어제 크게 반응을 했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봤고요. 국제유가는 보시다시피 상승 제한이에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앞으로 전쟁이 확전되면 어떡하지?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 제로는 아니죠. 그죠? 전쟁이 확전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어요. 없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쟁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가 완전 폭등할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열어놓고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제한적이라고요. 아직까지 국제유가가 100달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달러 가고 싶으면 일단 눈앞에 있는 저항부터 해결하고 오라 이거죠. 89달러를 지난번에 붕괴시키면서 얘가 하락으로 전환된 거지 않습니까? 다시 앞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89달러부터 일단 돌파 한착하고 오라 이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89달러 돌파 한착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냥 지난번 급한 하락에 대한 그냥 가벼운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의 근거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기에는 전쟁이란 불확실성이 보여서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하나,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는 어제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일단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다.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지난번 급락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에 불과한 걸 수도 있다. 사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슈가 없었더라도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일단 자연적인 반등은 올라왔다. 국제유가가 아직까지 특별히 그렇게 일단은 기존의 움직임에서 뭐가 바뀌는 거 이런 거는 일단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슈적인 측면 살짝 생각을 해봐도 실제적으로 이란이 지금 굉장히 몸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죠? 이란이 지금 안 그래도 보면은 계속해서 좀 몸살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미국도 사실 그래요. 미국도 지금 입장에서 국제유가가 치솟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좀 굉장히 좀 그 공격적인 움직임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해요. 물론 겉으로 보이면 막 항공모함 띄우면서 굉장히 어떤 정의의 사도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또 뒤에서는 국제유가 오르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빌빌빌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 미국이 살짝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어떤 이런 그 국제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을 볼 때, 하여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 봐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거 하고 실제적으로 그 뒤에 속내하고 요거를 좀 잘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겉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이 막 항공모함도 보내고 막 정의의 사도로서 전 세계의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뭐 그런 보여야 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한편으로 뒤에서는 국제유가 오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이란하고 사우디를 좀 잘 좀 어떻게 좀 잘 좀 구슬려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어떻게 좀 뭐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하고 이 속내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보면 될 것 같고 다 봤죠? 그 최근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뭐 구리라든가 골드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다 같이 잘 들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정도 확인을 했어요. 쭉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여러 가지 악재, 오늘 두 가지 악재를 한 번에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죠? 고용지표,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의 뭐 전쟁 이슈 두 가지 다 일단 반응을 하는 건데, 오늘 한 번에 다 반영을 시키는 건데요. 하여튼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 올랐으니까요. 또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증시는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건 뭡니까? 코스피 325 저항 테스트죠. 오늘 코스피 아침에 그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를 이제 넘어서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이라고요. 이 자리 넘어설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뭐 워낙 강하고 뭐 산유국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탄력적인 반등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유럽만 보셔도 독일 증시 탄력적인 반등을 잠깐 했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코스피도 오늘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죠? 한국은 일단 기초 체력이 약합니다. 미국에 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탄력적인 반등, 물론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탄력적인 반등했으니까 한국도 또 그리고 지난번에 이 단기 낙폭이 워낙 과했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어,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실제적으로 넘는지 못 넘는지 오늘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죠. 325 저항 테스트 하는 중입니다. 넘어가야, 안착을 해야 탄력적인 반등인 거고, 안착하지 못하면 또 다시 그냥 하락 둔화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325 저항 테스트 보시면 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는데, 막 반등시 매도 전략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좀 지켜보다가, 그죠? 지금은 일단 계속해서 더 올라가려는 그림이고, 어딘가를 계속해서 못 넘는 날이 올 거예요. 한 뭐 2거래일 3거래일 못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움직이자고요. 요 정도까지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그런 탄력적인 반등의 의지는 없어 보이네요. 탄력적인 반등 하려면 여기 10월 4일날 만들어놨던 이 음봉 요거 돌파한착 해야죠. 이거 넘어가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하겠죠. 얘도 오늘 탄력적인 반등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엄청나게 약해요. 지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한파동이 8월 말부터 시작된 한파동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우리 생각보다 좀 약할 수 있다. 근데 분명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나 이런 걸 좀 기대는 할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반등할 수 있을지는 오늘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자, 환율의 조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뭐 가격 조정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죠? 확실히 가격 조정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끝날까 싶었는데 가격 조정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고, 하여튼 뭐 조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하는 거겠죠. 아직까지 근데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죠? 금리와 달러의 상승세 끝나지 않았고 증시의 하락세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명히 올라올 수 있어, 뭐 증시가 반등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콜옵션 매수에 베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콜옵션 매수보다 이런 때는 풋옵션 매도가 훨씬 수익률이 클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콜옵션 이런 외가 이런 거 매도하면은 굉장히 달달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옵션 매도는 무지하게 위험하죠. 특히 풋옵션 매도는 지금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죠. 악재가 빵빵 터지는데 풋옵션 매도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만약에 풋옵션 매도해서 오버나잇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마 지옥을 맛봤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부터 해서 이스라엘 전쟁까지 해서 풋옵션 매도하셨던 분들은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근데 결국 그런 스트레스를
결국 그런 스트레스를 견뎌내니까, 엄청난 고위험을 견뎌내니까 큰 수익도 나긴 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워낙 지수가 워낙 시장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콜옵션 매수해봐야 좋은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좀 참고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